꾸중하고 가르칠 때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말라. 꼭 연주 우타이엔 여스치 간쇼 공인지약 우태엄 유사기 감수의 뜻은 남을 꾸중하고 가르칠 때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꼭 연주 우타이엔 여스치 간쇼는 최근담의 핵심적인 인간관계 지혜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 자녀 교육에도 매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교육 심리 고전의 융합에 흥미가 있는 분은 꼭 채널 등록해 다음번에 전달도 놓치지 마세요. 자녀에게 꾸중하고 가르칠 훈계를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 반응을 체크하기입니다. 눈물이 나는가? 표정이 얼어붙는가? 고개를 숙이거나 입을 다무는가? 감정이 과도하게 반응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둘째, 반응의 언어와 태도입니다. 알겠어요라고 하더라도 억지로 억눌러 말하는지 방어적인지 살펴보세요. 반항반박, 침묵, 회피 등은 감당이 어렵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전에 피드백 수용력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같은 방식의 훈계를 잘 받아들였는지, 거부했는지, 과거 반응을 참고하세요. 넷째,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등 저학년은 추상적 개념보다 구체적 상황으로 훈계해야 감당이 가능합니다. 사춘기의 경우는 자존감이 예민함으로 직접적 표현은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이해 조언 순으로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기입니다. 예를 들면 속상했지. 그럴 수도 있지. 감정을 인정해 주면 방어가 풀리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 비난이 아닌 설명과 공감 중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 또 그렇게 했니? 라고 하지 말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해라고 해야 합니다. 또 실망이야 라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어려웠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해야 합니다. 셋째, 직접적인 말보다 덜 위협적 비유나 이야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책은담의 고사, 동화, 일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감당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은 마치 와 같아.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라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넷째, 사후 피드백 및 회복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꾸중 후 일정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은 후 아까는 이런 마음이었어. 너도 그랬을까? 라고 대화하면 상처가 남지 않고 학습 효과가 커집니다. 다섯째, 훈계 시간은 짧고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훈계는 길어질수록 방어심이 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핵심만 간단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녀가 감당 가능한 상태인가를 확인할 때는 표정, 언어, 이전 반응, 연령 수준을 관찰하세요.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훈계하려면 감정 인정 공감 언어 간접 예시 짧고 명료하게 전달하세요. 이 말씀은 결국 훈계는 가르침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감정을 읽고 상태를 고려하고 날의 무게를 조절할 때 진정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성인 자녀와의 대화는 이제 가르침이 아닌 동반자적 소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고전 구절 우타이엔 여스 지칸쇼는 결국 군계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미덕을 말해주는 명문입니다. 결혼한 성인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인 자녀는 훈계를 가르침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관계의 기류와 대화 반응을 정밀하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 특히 이미 결혼한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하나의 가정의 중심이 되므로 훈계의 방식과 그 수용 여부는 미성년 자녀와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표면 반응보다는 대화의 기류에 집중하세요. 눈을 피하거나 짧게 대꾸하거나 말끝을 흐리는 반응은 심리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을 되묻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에 자녀와 지속적 회피 또는 대화 단절이 있다면, 예를 들어 부모와의 대화 후 연락을 끊거나 주제 자체를 피하려 한다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상대의 현재 삶의 안정도, 스트레스 수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결혼 초기, 육아, 경제적 불안 등으로 자녀의 심리적 여유가 적을수록 부모의 조언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넷째, 독립성이 강한 자녀는 훈계라는 말 자체에 저항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소 정서적 유대가 강한 자녀는 비교적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 큰 성인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인 자녀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훈계가 아닌 대화와 존중의 제안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째, 훈계보다 질문 형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고, 혹시 그런 방식이 힘들진 않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권위적 조언보다 생각할 기회를 주는 말이 훨씬 잘 받아들여집니다. 둘째, 먼저 들어주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본인이 말하기 전에 자녀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너도 고민이 많을 텐데 어떤 점이 제일 걱정이야? 라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너희 나이 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경험을 나누는 방식은 강요보다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넷째, 조언을 선택권과 함께 제시하기입니다. 꼭 이래야 한다가 아니, 혹시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내 생각인데 너희가 결정하는 게 맞겠지 라고 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언의 목적은 지적이 아닌 응원임을 보여주. 말의 끝에 너를 걱정해서 그래, 항상 내 편이야 같은 문장이 들어가면 방어가 훨씬 줄어듭니다. 자녀가 훈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첫째, 심리적 거리감 증가하고, 결국에는 부모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말해봤자 이해 못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셋째, 시부모, 처가 간섭이 심해라는 불만으로 배우자와의 갈등 유발을 초래합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조정 반응, 관계 분위기, 스트레스 상황 관찰로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질문형 대화, 경험 공유, 선택권 제공,
공감 중심으로 자녀가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문단 입정. 教人以善无过告当时其可从 교인이 선 무가고 당사기 가족. 의 뜻은 선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듯 너무 고상하고 거만하지 말고 그들이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칠 때 너무 고상하게 접근하면 일반 대중이 그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너무 적거나 철학적인 내용만 전달하면 공감대 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이상적인 철인 정치를 주장하고 있고 이상하고 고상한 이론은 현실 정치에 적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융테스키우의 법의 정신도 너무 고결한 이상을 설파했지만 일반 대중은 너무 추상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엄하거나 고상하게 접근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비본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책은담의 이 글, 선함으로 사람을 가르치되 너무 고상하거나 거만하지 말고 그들이 따를 수 있고 하라저 연이 산 우고 가오 당시 지거 총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심리적 관점에서 통찰하게 해줍니다. 심리학적 접근에 보면은 첫째, 자율성의 존중 오토노미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부모의 훈계가 명령이나 간섭처럼 느껴지면 심리적 저항이 생깁니다. 이건 내가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내 경험상 이런 점은 참고할 수 있을 거야. 처럼 선택권을 주는 언어가 효과적입니다. 둘째, 공감적 경청, empathic listening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할 때 자녀는 심리적으로 방어를 내려놓고 조언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말을 할 때 요즘 직장에서 힘든 일 있었던 것 같더라. 자녀는 맞아요. 상사랑 좀 부딪혔어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말해도 부담일 수 있겠지만 혹시 참고될 만한 내 경험이 있어. 들어볼래? 셋째, 훈계의 방식이나 지적이 아닌 제안으로 해야 합니다. 책은담의 무과고 우고 가오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거리두기와도 연결됩니다. 너무 이상적이거나 수상적인 조언은 실제로는 자녀가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 실수에 대한 용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너는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내가 너 나이 때는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는 자녀의 자율성과 정체감을 위협합니다. 바꿔 말을 해보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 살다 보니 겪은 게 있어서 혹시 내 상황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해보는 건데 부담 안 느꼈으면 좋겠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훈육에서 관계와 존중의 영역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책은담의 이 문장은 오늘날 부모에게도 깊은 지침이 됩니다. 높은 말보다 낮은 배려가 자녀의 마음을 움직인다. 앞으로도 마음에 와 닿는 말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배워가요.